안녕하십니까. 유튜브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주택이나 전원주택을 신축할 때 필요한 6가지 분야 중에서 두 번째 시간으로 건물 외부 시설에 꼭 고려해야 할 10개 항목을 디자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동영상은 영종도 운서동에 저희 손님 중에서 의뢰를 하셔서 디자인을 꾸민 건데요. 디자인의 중요성은 제가 전에 번째 뵀던 동영상에서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설명을 드릴 그 건물 외부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고려사항.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부, 뭐 벽지라든지 마루라든지 뭐 어떤 거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세 번째로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자재. 지붕은 뭘 할 것인지, 벽은 뭐 스타코로 할 것인지, 돌로 할 것인지, 벽돌로 할 것인지 이런 거기에 대한 장단점, 또 금액, 뭐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구조, 뭐 방의 크기라든지 높이라든지, 왜냐면은 그게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 대해서는 전국에 어느 땅이든 간에 건축법 규제가 있습니다. 거기 규제, 또 지자체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방수 내지 결로, 대부분 건물에 하자는 방수나 결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요새는 또 주택이 다양화되기 때문에 방수할 부분도 다양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오늘 말씀드릴 것 중에서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에는 이런 분전판, 전기 분전판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의 앞으로 4, 5년,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4, 5년 되면 대부분 이제 전기차 시대 아니겠습니까? 전기차는 현재는 대부분 공용 전기 충전기를 쓰고 있는데, 이제 각자 써야 될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에 미리, 지금 뭐 전기차가 없더라도 앞으로 4, 5년, 10년 후에 전기차를 쓴다는 가정하에 분전판을 꼭 설치할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건축한 주택들은 다 분전판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미 이제 전기차가 있어가지고 매일 충전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닌 분들은 향후 그럴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다 분전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분전판을 이렇게 전기 분전판을 설치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차장 바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차장 바닥은 대부분 이제 원래 법적으로는 콘크리트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사실 콘크리트로 해놓으면은 이쁘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중국 나고 보드브록이라든지 아니면 잔디라든지 이런 식으로 주차장을 건물에 맞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고려할 때 처음에 공사할 때 주차장 높이를 보통 이제 보드브록 같은 거는 한 10에서 15cm 추가로 높이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잔디 같은 걸 할 때도 이제 높이가 얼마큼 더 올라갈 건가를 고려해서 공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붕은 보통 우리가 이제 박공이 있고 평지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박공지붕을 선호합니다. 또 어느 지역, 이 운서동 같은 데는 또 전용 주거지역 같은 데는 박공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왜 박공이 좋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평지붕 같은 경우에는 일반 평 슬라브 지붕에다가 우레탄 방수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얼마 못 가서 크랙이 가고 찢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되고 보기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박공 같은 거는 뭐 위에 징크라든지 기아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아스팔트 싱글이라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아주 우수하고요. 또 마지막 2층에 박공지붕이라면 2층과 박공지붕 사이에 약 1.8m에서 2.2m 정도 이렇게 박공 높이가 생깁니다.
물론 기술적인 분야긴 한데 그래서 생깁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서재로 쓴다든지 애들 공부방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주부님들 작업실로 쓴다든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좋은 큰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지봉보다는 박공을 권한다. 물론 비용이 평지봉보다는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거는 이제 변론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가스관, 이 가스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스관은 대부분 큰 길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큰 길에서 나와 있는데 이 가스가 뭐 구조면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배려가 없이 아무데나 이렇게 이제 가스 보일러를 달아놓으면 2층이나 뭐 저 뒤쪽에 따르면 가스관이 일부러 이렇게 타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스관은 내부로 법적으로 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가스가 쭉쭉 이렇게 벽을 타고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보기 아주 흉합니다. 또 뭐 위험성도 있고요. 또 도둑놈들이 그걸 받고 도둑질도 한다고 하니까 그런 면으로서도 뭐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스가 보일러를 설치할 때는 큰 길 옆에 그때 1층에 보일러실을 미리 해놓은 게 좋다. 그러면 1층에 이렇게 가스관이 바로 매일 가스관만 나오고 끝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기도 좋고 뭐 사실 위험성도 더욱더 안전하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파트 살 때는 모르는데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 전원주택을 살 때는 그걸 관리할 장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뭐 삽이라든지 꽃갱이라든지 그 다음에 까쿠리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이런 창고가 없으면은 그건 마땅히 놓을 데가 없습니다. 그럼 뭐 마땅히다 놓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임시 막사를 사가지고 이렇게 창고로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느 면에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철거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별도로 하다 보니까 보기도 안 좋습니다. 건물하고 언밸런스나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아예 이런 조그만 공간 뭐 만약에 2층 3층이면 그 계단점이 있으면 계단 밑으로 찾는다든지 해가지고 그런 창고 부분을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 안 되면 뭐 별도로 이렇게 만드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당은 뭐 이렇게 자갈을 까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잔디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보드브록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 이제 관리 같은 거를 마당 관리 같은 걸 별로 이렇게 안 하시는 분들은 자갈이 좋습니다. 근데 또 이것도 한 3, 4년 지나면 잡초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것도 또 뭐 후에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잔디 같은 경우는 맨 처음 한 2, 3년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우리는 이 잔디 판을 갖다 깔기 때문에 처음에는 깔끔합니다. 근데 또 2, 3년 되면 우리가 말하는 이제 클로버 있지 않습니까? 이런 토끼풀 같은 이제 풀들이 날라와서 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또 그렇고 못 보시는 성격들은 또 그걸 다 또 골라내고 그러면 그것도 또 노동입니다. 그래가지고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 이제 저는 자갈이든 잔디든 그냥 이렇게 스트레스를 갖지 말라는 쪽입니다. 보통 잔디 같은 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잔디를 잘라주면은 이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뭐 그 안에는 뭐 토끼풀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같은 풀인데 이렇게 쓰면서 스트레스 그렇게 잔디를 하는 것도 좋고요. 자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갈은 왜냐면 우리가 집을 지면 의무적으로 땅 넓이의 한 5%에서 10%의 조경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이제 거기에 이제 흙보다는 아니면 이렇게 얇은 자갈을 이렇게 깔아놓으면 잔디와 자갈이 이렇게 섞여서 같이 조형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드브록은 물론 보드브록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다 마당 전체 보드브록으로 하면 또 그것도 뭐 이렇게 썩 좋아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드브록은 뭐 인두 정도만 쓰고요. 뭐 적당하게 잔디와 자갈을 같이 혼합해서 이렇게 꾸미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의외로 저런 게 이제 담입니다. 집에 담. 요새는 담을 많이 안 하는 그런 추세 아닙니까? 근데도 또 간혹 너무 그러면 경계선이 없고 뭐 휑하다 해가지고 사실 담을 설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뭐 도둑놈을 막고 이런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어떤 그런 마음의 든든함, 그 다음에 건물의 완성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담을 필요로 하는데 어쨌든 담을 하실 경우에는 미리 건축 전에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다 짓고 나서 담을 하면은 건물하고도 언밸런스 나고요. 보기도 흉하고 공사는 또 추가로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뭘 할 것인가, 이런 철제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런 콘크리트를 할 것인가, 또 콘크리트에서 어떻게 마감할 것인가, 이걸 미리 결정을 해서 처음부터 공사하실 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 공사비도 덜 들고 시간도 덜 들고 또 건물하고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또 지역마다 또 이게 금지하는 데도 있습니다. 여기 영주도 운서동 실질적으로 담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하긴 하는데 1m 20까지 하긴 하는데 뭐 튜닝하게 자연재로 이렇게 하라 그러면 결국 뭐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예, 이런 데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또 뭐 이제 뭐 이렇게 일단 떨어져 있는 전원주택 같은 데는 아무래도 담이 좀 높아야지 보안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대문도 미리 담하고 연결해서 어떤 문을 달 것인가 말 것인가. 사실 요새 뭐 많이 달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다르면은, 어떤 크기로 달 것인가. 이런 것도 미리, 또 어떤 자재를 할 것인가. 이런 걸 미리 선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 담의 높이라든가, 대문을 다룰, 넓이 이런 걸 미리 고려해서 공사하는 게 이렇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 10가지 필요한 부분을 다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건물 내부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손님이 의뢰로 해서 만든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을 그대로 요거 저기에 설명하는 데 사용을 했는데요. 이 정도 공사를 하면 저희들은 풀옵션, 설계비, 그 다음에 각종 수도, 전기, 가스 이런 기반 시설을 하는 설치비의 비용, 이런 그 부분 인입비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 그리고 내부 가구, 붙박이장 뭐 이런 거 다 풀옵션 해서, 또 시스템 에어컨 다 시스템 에어컨이 방하고 거실, 또 만약에 다락 있으면 다락까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해서 평당 약 7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이 연합할 때는 한 650까지도 해볼 수가 있고요. 별도로 했으면 한 700에서 750 정도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